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우리 스파이더님, 상구님과 2부에서도 계속해서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 아니면 종목의 제왕 상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이거 저거 전에 너무 웃겨가지고 두 분과 함께하는 날은 진짜 웃음 참느라고 힘드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방송이 제가 좀 농담을 또 해가지고. 네, 아닙니다. 헛구역질 하셔서 그러죠. 네, 아니시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이제 두 분과 함께 일부에서 우리 수학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가 전기차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조정을 받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상구님부터. 어떻게 보면 폭스바겐에 이어서 이제 포드가 두 번째로 자체 배터리를 생산하겠다라는 이제 포부를 밝혔죠. 지금 투자 금액으로 한다면 1억 8,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자체 배터리를 생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적으로 큰 이제 자동차 회사니까 이 기업마저 뭐 폭스바겐에 이어서 자체 배터리를 생산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 시점에 배터리 관련 업계가 좀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뭐 어차피 궁극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은 맞겠으나 아마도 그런 경쟁을 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조금 위축되면서 조금 앞으로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폭 이제 조정이 왔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기술력의 차이가 최소 10년에서 20년 정도 이제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뭐 물론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 할수록 더 이제 빠른 이제 기술 발전을 가져올 가능성은 높겠지만 그동안 우리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는 뭐 삼성이나 LG나 SK 뭐 이런 쪽에서 가만히 손가락 빨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기술의 수준이 어느 정도 맞춰지면서 직접적으로 경쟁해야 될 시기가 다가올 수도 있겠죠. 다가올 가능성도 높겠지만 이 부분은 하루 이틀 뭐 다음 달, 다다음 달, 내년에 이렇게 부딪힐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현 시점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뭐 물론 궁극적으로 중장기를 초장기를 생각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거 분위기가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네, 조심해야 될 수도 있겠네 라는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단기적 혹은 스윙까지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이슈가 있었어? 그래? 그러면 오히려 저가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의 전환을 어느 정도는 해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우리 산군님이 포드의 배터리 내재화 소식에도 당장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이 걱정할 거리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눌림이 나온 구간을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스파이더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포드 배터리 자체 개발 선언에 지금 2차 전지 관련주가 좀 하락을 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오늘 좀 뉴스가 좀 있었는데 제가 이제 3부에 있다 교육을 2차 전지 관련주로 제가 해드릴까 해요. 근데 2차 관련주가 지금 보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지금 화면을 잠깐 좀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면 오늘 상하 프론테크, CIS,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포스코케미칼, 삼성 SDI, 첨보 관련해가지고 조정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조정이 이틀 동안 코스닥이 좀 많이 왔었죠. 근데 이따가 제가 교육을 할 때도 이거 2차 관련주로 좀 해드릴까 해요. 왜냐면 저는 항상 교육을 제가 준비되어 있는 게 뭔가 이렇게 틀에 박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뭔가 짜여져 있는 교육이 틀에 박혀 있는 과거 데이터를
그러니까 죽은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굉장히 시장이 좋아요. 살아있는 굉장히 좀 거죠. 섹터 자체가 좋고 잠깐 이 지금 보여드린 거 말고 다른 걸 보여드리면 뭐 지금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SG 케미칼이라든가 지금 제가 쭉 한번 내려볼게요. 네. 한금 AT 그다음에 LG 화학 지금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다 괜찮거든요. DIT 뭐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뭐 에코프로 대주전자 재료 뭐 이런 걸 보시면은 알겠지만 뭐 V원텍까지 해가지고 지금 시장이 살아 있어요. 뭐 시장이 지금 어떤 하락세를 탄다던가 아니면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지금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건강한 조정을 주고 지금 굉장히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는 저희가 이제 상군 전문가님하고 출연을 하면서 저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지금 전기차로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지금 파트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따가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재무가 받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굉장히 좋아요. 재무제표가 좋고 어떤 이제 코로나가 저희가 지금 이렇게 대유행을 하고 나서 지금 지금 다른 sek터보다 굉장히 지금 어떤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재무가 개선되고 있고 거기에 맞춰 차트도 예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 관련 굉장히 지금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종목들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거 종목이 참 눌림목에서 지지받을 자리 지지받고 예쁘게 움직이고 있네라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향후 저희가 어떤 큰 조정이 잠깐 오고 나서 다시 대세상승이 올 때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향후 앞으로도 한 2, 3년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많이 비중을 차지할 거예요. 그래서 이 2차 전지 관련주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네. 저는 조금 더 한 발 더 얹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 의견에 100% 동의하면서 여기다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말하고 싶었던 게 네. 단순하게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이제 바이든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바이든이 뭐 웨이퍼 들고 와가지고 뭐 인프라가 반도체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반도체, 2차 전지, 배터리까지 해가지고 이 뭐 궁극의 끝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들을 이제 완성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이제 달리는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완제품이 이제 끝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뭐 미래의 끝이 아니라 이 기술들의 집약체가 자율주행 자동차 이제 완성차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반도체도 들어가고 2차 전지 배터리가 다 이제 함축되어 있는 기술의 이제 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조정이 온다고 할지라도 뭐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기업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2차 이제 배터리 업체 뭐 LG화학이라든가 뭐 SK 뭐 이런 쪽으로는 오히려 대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수는 있겠으나 오히려 그 부가적인 이제 관련된 그 서브로 따라오는 그런 종목들 기자재까지 다 합친다면 여전히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테슬라 얘기를 잠깐 좀 하고 싶었는데 네. 아까 이제 미국 시장 끝이 안 났다고 했잖아요. 네. 테슬라 얘기를 잠깐만 하자면 좋습니다. 네. 테슬라가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약세를 보였습니다. 왜 약세 보인지 알고 계세요? 좀 많이 비난을 받고 있더라고요. 왜? 순이익의 상당 부분이 가상화폐 차익으로 수익을 그렇죠. 얻었다. 가상화폐랑 네.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권이랑 뭐 이런 걸로 자동차 판매가 아닌 다른 네, 쪽으로 수익을 맞아요. 많이 냈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또 테슬라가 그 앨런 머스크가 또 이거 차익 실현 해명했죠. 1,100억인가 뭐 이거 팔아가지고 뭐 차익 실현했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비트코인 얘기를 잠깐만 한 발 거들고 가자면 네. 얼마 전에 JP 모컨에서 비트코인의 액티브 펀드를 출시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또 비트코인이 또 반등을 왔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이 왔었죠. 근데 이 얘기가 또 나오면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 네. 국가 디지털 화폐 얘기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지금 가상화폐에 대한 얘기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냐면 글로벌적으로 인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자산으로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얘기는 사실 이게 단순하게 해 마라 이런 식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상화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뭐 지금 2차 전지 얘기하다가 가상화폐 쪽으로 넘어왔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 기술적인 부분들이겠죠. 이제 미래의 지향적인 기술적인 이제 집약체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당장 뭐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올 수가 있고 조금 어느 정도는 수급의 순환매적으로 일시적으로 위축이 될 수는 있겠으나 궁극적으로 뭐 이 궁극의 끝을 말할 수는 없겠으나 조금 이렇게 기간을 넓은 시야로 조금 멀리 보는 시야로 접근을 한다면 절대로 관심 분야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2차 전지에 대해서 스파이더님도 포드의 배터리 내재화 이슈는 2차 전지주들의 악재가 아니다. 오히려 재무가 개선되고 있고 추세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오히려 지금 눌림받을 때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 아니면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부에는 교육을 또 2차 전지 관련주로 해주신다고 스파이더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3부까지 꼭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른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 종목들 근데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 굉장히 많아요. 또 뭐 컨소시엄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한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상구님이 좀 정리 좀 해주신다고 좀 하셨는데. 정리 좀 해보려고. 네. 근데 조금 전에 그 2차 전지 이제 아직도 말씀이 안 끝나셨나? 하나만 말하려고. 예, 알겠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해가지고 네. 지금 저희가 여기서 이제 추천해 드렸던 종목 중에 LG화학은 1차 목표가를 달성하고 2차 목표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네. 추가적으로 명신산업도 뭐 물론 핫스탬핑 관련 뭐 개별 이슈로 뜨긴 했지만 관련 종목으로 또 수익을 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싶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명신산업도 최근에 테슬라 때문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네. 뭐 테슬라가 뭐 사고를 나든 무슨 사고를 치든 어쨌든 관련 종목으로 이슈를 받으면서 네. 뭐 수익 실현을 충분히 했었고 또 제공량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관심 섹터에서 너무 버리지 말고 항상 주시하는 종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네, 좋습니다. 코로나 스푸트니크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제가 오늘은 요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서 PPT로 한번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PPT로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이제 컨소시엄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뭐 협동조합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다 같이 이거 할 사람 뭐 이런 느낌인데 네. 지금 한국 코러스 컨소시엄이 이제 스푸트니크 쪽으로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이쪽에 연관돼 있는 종목들이 한국 이제 이수앱지스, 바이넥스, 정근당바이오 이제 뭐 이런 쪽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컨소시엄은 이제 휴원스 글로벌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결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 가지 뭐 스푸트니크 관련주가 다 쫙 끝 이게 아니라 사실 큰 줄기는 두 줄기가 있고 사실 제 3의 종목까지 이제 3가지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 한국 코러스 관련 쪽으로 보자면 네. 이트론이 어떤 식으로 관련이 있느냐 100억 투자를 했고 EID도 100억 투자를 했고 이화전기는 뭐 이트론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화전기는 EID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분 투자 관계로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코오롱 글로벌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코오롱 글로벌은 이제 위탁 생산을 하는 곳이고요. 네. 사실 이화전기라든가 네. 이트론은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에요. 이제 지분 투자 관계고 네. 오히려 이제 그 이 휴원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생산 쪽까지 다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큰 틀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조금 더 본다면 이제 지금 휴원스라든가 이트론을 가장 이제 이슈가 됐었던 휴원스보다는 휴원스 글로벌이 더 큰 이제 급등락을 오늘 보이긴 했지만 네. 사실 왜 두 개를 비교하고자 하냐라고 한다면 스푸트니크가 이슈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두 개가 같이 올라간 적도 뭐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초반에는 이트론부터 해가지고 이 한국 코러스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이 막 몰려가지고 많았었어요. 급등세를 네. 많이 보였죠. 그쵸. 그리고 혹시 아나운서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번 주에 추천했던 종목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제시했던 종목. 이트론이요. 그럼요. 제가 원래 알죠. 이제 단기 이상급으로 이제 제시를 많이 해드리는데 네. 제가 처음으로 단타 종목을 제시해드리겠다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트론이었죠. 근데 저는 네. 이트론이든 혹은 이 휴원스에 관련된 종목이든 이 두 가지 갈래를 다 보더라도 되도록이면 단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 수익률표를 또 보여드리게 되겠지만 네. 이트론이 한 2-3번 들어있고요. 이하전기가 한 3번 들어있고 네. 뭐 이제 추가적으로 노바백스 관련된 종목들까지 해가지고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한 달 동안 혹은 몇 주 동안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단타적으로 접근을 해서 수익 실현을 반복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핫한 종목들로 진짜 크게 수익을 많이 보셨네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표현을 하자면 뼈까지 발라먹고 있는 중이죠. 네.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이하전기를 네 번째 공략해가지고 또 이제 8% 9% 정도 수익 실현했는데 이하전기는 이제는 그만 이제 하지마가 아니라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감자 때문에 이제 정지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이하전기 해가지고 또 접근했다가 뭐야 왜 정지됐어? 뭐 악재야? 뭐 사실 큰 뭐 악재냐 아니냐는 이제 좀 따져봐야겠지만 이런 공시도 체크하지 않고 접근하진 말자. 그리고 이제 스푸트니크 관련 이슈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사실 정확히 이제 확실한 건 정해진 건 아닌데 현 시점에서 스푸트니크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백신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예방률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가지고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또 인도 얘기를 하자면 인도는 스푸트니크를 받아들였습니다. 빨리 이제 접종까지 시작하고 있는데 브라질은 이번에 거절을 했죠. 그래가지고 왜 거절했을까라는 부분도 찾아봤었는데 뭐 안정성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결국 오늘 유럽은 이제 1단계 검증을 완료하면서 더 큰 관심을 받으면서 이제 버프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이 지속성이 언제까지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오늘 같은 제가 이제 큰 줄기로 했을 때는 휴언스 글로벌의 컨소시엄 그리고 이제 한국 크로스 컨소시엄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제 3의 세력이 나타나고 있죠. 이제 위탁 완품을 만드는 이제 종근당 바이오라든가 이제 보령 제약이었나요? 이런 쪽들까지. 근데 사실 관련된 종목이 이게 다일까요? 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도에 따라서 새로운 연관된 업종들이, 그 종목들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 또한 다분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단타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앞으로도 몇 번 더 반복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왜 단타적으로 접근을 하느냐? 아까 전에 스파이더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급등한 종목은 급락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컷 또한 타이트하게 잡으면서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 실현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면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자면 스푸트니크는 큰 줄기로는 두 가지 줄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휴언스 쪽으로 본다면 이제 직접적으로 생산에 관련된 컨소시엄이다. 그리고 지금 현 시점의 계약 단계가 한국 코러스보다는 이 생산해내려고 하는 그 계약 단위가 2배 가까운 계약을 하고 있다. 이쪽에서 1억 5천의 도주분에 이걸로 준비하고 있다면 이쪽에는 2배 가까운 물량을 계약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제3의 세력, 종근당 바이오라든가 이제 보령제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추가 이제 완품을 이제 이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을 더 이제 단순하게 스푸트니크 짱 이게 끝이 아니라 수급의 이동이 한국 코러스에서 혹은 이제 휴먼스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단타적 접근을 위해서는 이거 조금 개인적으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도움을 받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상구님은 지금 또 모더나 관련주, 화이자 관련주, 노바백스 또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그중에서도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이 좀 더 시장의 트렌드에 맞고 또 그중에서도 휴언스 글로벌 쪽이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사실 나는 이것만 볼 거야는 아니고 지금 수급의 이동에 따라서 이제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스푸트니크 관련에서만 얘기를 한다면 뭐가 더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이제 한국 크로스 관련된 쪽이 더 많은 수급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 오늘부터 이제 휴언스 그 전에 관심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좀 더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수급의 이동이라든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좋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노바백스까지는 같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왜? 정부에서 검토하라고 했으니까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굉장히 강세를 많이 보였잖아요. 그 강세가 지금은 검토 단계인데도 이 정도 강세라고 한다면 확정 얘기가 나오기 직전까지도 계속 기대감이라든가 관심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상구님 같은 경우에는 스푸트니크 부유 관련주들 일단 자세하게 또 설명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수급의 이동이 현재 한국크로스 컨소시엄 쪽에서 휴온스 글로벌로 이동했다라는 시장 상황까지도 짚어주셨고요. 또 거기에다 더해서 노바백스 관련주들 지금부터 상승 모멘텀이 계속 있을 것 같으니까 눈여겨보자라고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노바백스 관련 종목도 한 두세 번 반복해서 수익 실현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좋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상근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관련주들로 노란톡 방에서 여러 차례 또 단타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매매 방법인데요. 단타로 큰 수익을 주셨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또 이트론을 제시해 주시면서 큰 수익을 바로 또 주셨잖아요. 바로 다음날 또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방송 시청하시면서 부럽다, 나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핸드폰 노란톡 플러스 친구 또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 아니면 종목의 제왕 상권이라고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스파이더님은 관련주들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스푸트니크 관련주들은 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게 지금 이 관련주들을 편입을 하셔서 들어가실 때는 좀 지지 저항을 좀 잘 보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슈를 받은 이 섹터 같은 경우에 스푸트니크 관련주는 분명히 수급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급이 순환매로 계속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금 잠깐 좀 체크를 해보면 종근당 네. 바이오에 저희가 재물을 잠깐 좀 보면 2018년도에 1245억이고 2019년도에 1372억, 2020년도에 1246억. 근데 다른 관련주도 지금 보령제약이라든가 아니면 휴메딕스라든가 아주 아이비 투자라든가 이런 애들을 보면은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재무가 좋아요. 근데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눌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눌렸다가 잠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해서 이제 키스마크라고 얘기를 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올라오던 종목이 잠깐 눌렸다가 이렇게 지금 튀는 근데 딱 보면 지지받을 곳에서 지지를 받고 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만큼 눌리는 동안 지금 재무를 보면 네. 지금 재무가 어떤 이제 매출액은 조금 약간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해서 뭐 그 작년하고 재작년에 좀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좀 감소를 한 편이에요. 그래서 눌린 거야. 그러니까 차트가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령제약 같은 경우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액이 4,604억, 그 다음에 2019년도에 5,243억, 2020년도에 5,600억 증가 추세죠. 거기다 2021년도에 5,896억. 그러면 매출액이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또한 250억, 391억, 400억, 493억 증가했죠. 근데 당기순이익만 간단하게만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재무에서 그렇게 많은 뭐 다른 것들도 체크할 게 많겠지만 단기적으로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만 봤을 때 당기순이익도 203억, 322억, 269억에서 370억으로 순간적으로 올라가면서 근데 차트는 어때요? 차트는 계속해서 눌렸다가 상승, 눌렸다가 또 상승. 그러면서 계속 상방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무가 받쳐주는 제약바이오는 사실 재무가 그렇게 많이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휴메딕스도 잠깐 보죠. 휴메딕스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여기서 한번 상승을 이루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시간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상승인데 재무를 한번 보죠. 휴메딕스의 재무를 보면 2018년도에 648억에서 2019년도에 786억으로 증가, 그 다음에 2020년도에 985억으로 증가, 그 다음에 1176억으로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도 2018년도에 107억, 2019년도에 133억, 그 다음에 2020년도에 166억, 그리고 2021년도에 209억을 지금 가고 있고, 아주 아이비 투자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매출액 증가, 지금 3년 전에 비해서 253억이었던 게 지금 755억으로 증가를 하고 지금 굉장히 뭐 매출, 영업이익 순간적으로 3배 가까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차트는 어떻죠? 계속 상방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재무가 좋은 상태에서 이슈까지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종근당 바이오가 상한가를 치고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근데 생각해보면 스푸트니크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여기에 이슈까지 붙은 거랍니다. 차트가 예쁜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 분석으로 재무가 좋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사서 들어가면 되는데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언제 들어가서 언제 살 건데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그 지지자를 딱딱딱 찍으면서 잘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하나만 하면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스푸트니크 V. 발음이 좀 네. 목이 좀 잠깐 메였는데 네. 스푸트니크 관련해가지고 이 종목들은 계속해서 순환매가 계속 진행이 될 거고 지금 재무도 굉장히 나쁘지 않고 거기다 이슈까지 붙은 종목인데 단지 한 가지만 조심해서 저희가 편입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지 저항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순간적으로 올라갈 때는 슈팅이 나서 팍 올라가지만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때는 굉장히 뭐 한 일주일, 뭐 3일 동안 음봉이 나오면서 계속 사람을 괴롭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그런 이제 한 3%, 2% 빠졌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은 좀 지지 저항만 잘 판단해서 들어간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오늘 수익이 났다고 해서 그 다음날 들어가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수익을 내서 끝낼 종목이 아니라 이슈 관련주가 수급이 계속 순환매로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한 번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또 짧게 끊었다가 다시 한번 어떤 적정한 위치에 왔을 때 또 다시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정확한 지지 저항들을 좀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노랑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이런 이제 지금 눌림목이 왔으니 이런 자리에서 한번 또 들어가 보자. 그래서 굉장히 아까 지금 상무 전문가가 뼈까지 우려 먹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날 종목이 아니라 그냥 들어가서 주구장창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수익을 실현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상승했을 때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또 기다렸다가 다시 재차 편입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수익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낼 수 있는 어떤 이제 이런 이슈가 붙었기 때문에 거기다 재무까지 받쳐주고 이런 종목들은 물린다 하더라도 금방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섹터를 잘 공략하신다라고 한다면 수익률이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다. 그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스파이더님은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 재무도 확인하면서 지지 저항 자리를 잘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하자.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종목들 흐름까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이 혼자서는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우리 스파이더님과 함께 하시면서 기술적 분석으로 또 큰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 아니면 종목의 제왕 상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조선주들도 오늘 강세를 보였어요. 지난달에 한국 선박 발주량이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 때문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상군님부터. 네. 일단 이 종목, 이 섹터에서도 저는 이전에 이제 한국조선해양을 수익 실현했었죠. 깨알 자랑 잠깐 했고요. 수익을 안 보신 종목이 없으시네요. 일단 네. 이 섹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제 생각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하고 싶었었냐면 사실 현재 지금 LNG 선으로 해서는 지금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를 기술적으로 결코 따라올 수가 없을 정도로 현 시점에서는 격차가 벌어졌고 그로 인한 게 이제 실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실적으로 1위를 하고 있고 향후로도 이 LNG 선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일본이랑 중국이 따라오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이제 생각을 해 본다면 네. 조선업이 지금 부활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꽤 오랫동안 힘들었었잖아요. 이제 중국이랑 일본에 이제 많이 휘둘렸었고, 많이 이제 밀렸었고, 이제 일본이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거나 이제 저렴한 임금을 동원해가지고 많이 이런 수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현 시점에 그 부분을 타개한 부분은 한국은 기술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LNG 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1위를 꼭 이제 당분간 쭉 유지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는 있지만 과연 LNG선 다음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LNG선이 일단 그 액화천연가스로 이제 동력을 삼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대한 얘기를 전에 한번 방송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뭐라고 하셨었죠? 뭐 네. 암모니아 선박이라든가 수소 연료 연지라든가 그러니까 네. 친환경 쪽으로 이쪽으로 궁극적으로는 이제 LNG 선에서 이 다음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넘어갈 거란 말입니다. 근데 과연 그것도 지금 한국이 1등이야? 라고 한다면 확답을 못 하죠. 지금 현 시점에
그 중국은 역시나 이제 그 인력이라든가 이제 자금적인 부분들로 이렇게 이제 푸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이 지금 어떻게 보면 조선 쪽이 거의 이제 중내 산해에 대한 기로에 놓였다고는 하지만 그간 축약된 기술력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조명받고 있는 이 조선 섹터에 대한 비전이 굉장히 좀 한국에 너무 좀 집중되어 있는 느낌도 부정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왜 한국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압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을까라는 생각했을 때 너무 좋으면서도 이 지금 중국이나 일본은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좋으면서도 좀 불안하다라는 입장이시죠. 뭐 물론 좋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내일 모레 갑자기 이렇게 확 분위기가 이제 반전되거나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조선 이제 기업들은 LNG선 다음을 준비를 하기는 해야 된다라는, 뭐 물론 준비를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때 현대미포조선부터 해가지고 암모니아,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암모니아 선박이라든가 그쪽으로 이제 특허 기술을 내면서 이제 계속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던 그 기사들을 취합했을 때는 그쪽 분야도 한국 기업들이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건 사실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중국이나 일본은 안 되지 라는 말을 이제 확언할 수는 없다. 뭐 물론 지금 여기서 조금은 이제 좀 우려에 대한 얘기를 한 건 맞지만, 네. 당분간은 지금 이 기세가 전혀 꺾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냐면 아까랑 그 얘기가 좀 반복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초중장기로 접근을 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좀 이제 분위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뭐 물론 중장기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묻어두고 나중에 뚜껑 까보면 이렇게 잘 가겠지라는 걸 바랄 수도 있겠지만, 사실 현실로 본다면 중장기 종목이 뭐 가장 쉬운 예로 삼성전자만 본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우상방으로 상승했던 게 아니라 가는 길에 무슨 뭐 코로나도 있었고, 가는 길에 무슨 뭐 말 사준 것도 있었고, 뭐 이재용 뭐 거기 들어가고 뭐 이런 가는 길에 험난합니다. 일방적으로 원웨이로 아무 고난 없이 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보다도 오히려 중장기적 종목들을 더 이슈 체크를 하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급반전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마치 난을 다루듯이 어루고 달래면서 이슈 체크하면서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제 결론을 말하자면 조선이나 조선 기자재 섹터는 향후로도 비전이 굉장히 좋고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LNG선 다음 시대까지 체크를 하면서 이제 대응을 하셨으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더 멀리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산군님이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기술력은 좋지만 앞으로 중국이나 일본도 견제해야 한다라는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조선주들 공략하실 거면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가져가자라고 기간까지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더님은 그럼 조선주들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조선 쪽이 지금 그러니까 영국 이제 조선해운 시황 분석 업체죠. 그러니까 이제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은 지난달에 이제 선박 발주량이 전 세계 지금 550만 CGT니까 거기에 55%에 달하는 네. 지금 그 수주를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전 세계의 지금 발주량의 거의 절반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중국을 제치고 최근 3개월까지 지금 통계를 봤을 때는 지금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1위예요. 1위를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호재가 좀 있죠. 그리고 지금 뭐 운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좀 이제 상승하면서 나오니까. 굉장히 네. 지금 호재로 작용을 했고, 차트를 보더라도 대우 지금 조선해양이라든가 삼성중공업 지금 차트 보면 굉장히 지금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대우 조선해양도 지금 신고가 그러니까 뭐 슈팅이 지금 나와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 한국조선해양 지금 차트 보면 굉장히 예쁘죠. 그냥 우상방으로 가고 있잖아요. 거기다 지금 한진중공업은 지금 살짝 좀 빠져 있지만, 근데 지금 현대 미포조선도 지금 보면 굉장히 차트가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ST 엔진 여기도 지금 굉장히 좀 슈팅이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
STX 중공업도 지금 굉장히 좀 강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근데 이 지금 조선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지금 저번에도 출연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철강 쪽과 그 다음에 건설 쪽, 그 다음에 페인트 쪽, 그 다음에 조선 쪽은 굉장히 지금 수급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추천도 좀 드렸었어요. 그리고 수익도 많이 봐드렸고, 조선 쪽은 굉장히 좋으니까 좀 봐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지난 어떤 우리 지금 방송 지난 어떤 이렇게 방송을 좀 보면 네. 저희가 조금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빠르게 맞아요. 좀 빨라요, 좀한 저희가. 일주일 정도에서 2주 정도 저희가 좀 빠르게 조금 정보를 좀 드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저희 이 시청을 지금 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애청자분들께서는 이쯤 되면 얘네들 좀 정보가 빠른데? 괜찮은데? 근데 시황 분석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섹터에 대한 어떤 브리핑 자체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데? 라고 아마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철강이나 아니면 조선주 관련해서는 우리가 괜찮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차트 분석 교육까지 해드리면서 이 종목 괜찮으니까 지금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어떤 이제 섹터의 분석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들어오셔서 같이 참여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수혜를 많이 입으셨을 거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를 하셔서, 그리고 매주 빼놓지 마시고 화요일에 시청을 하시면서 이런 정보들을 좀 발빠르게 남들보다 조금 더 발빠른 정보를 가지고 좀 더 좀 빨리 움직이신다고 한다면 수익률은 점점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막상 또 들어가면 별거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시청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그 데이터가 저희가 녹화가 돼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섹터라든가 이런 종목을 드렸을 때 다 괜찮았어요. 추천드린 종목들도 다 올라갔고, 수익률도 좋았고, 거기에 어떤 이제 시황 브리핑을 했던 어떤 시장은 강세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라든가, 오늘도 지금 상근 전문가님 저 열변을 토했던 이유가 뭐냐면, 나스닥 시장이 지금 어떤 글로벌 시장이 S&P라든가 나스닥이 굉장히 좋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는 어쨌든 미 증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긍정적인 역할로 작용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응을 했을 때 수익이 극대화되는 건데, 조선해양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운임 지수도도 지금 2010년 이후에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이건 호재죠. 호재죠. 이건 호재고, 왜냐하면 운임비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해운대는 굉장히 좀 호재거든요. 그리고 재물을 잠깐 좀 보여드리는 게, 왜냐하면 투자해서 저희가 재물을 안 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보시면 빨갛다가 지금 2020년도에 개선이 된 게 보이시죠? 107억 마이너스에서 지금 23억 수익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재무가 개선됐다라는 거는 뭐 그렇게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재무가 좋다라는 건 기술적 분석으로도 되게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적 분석 자체가, 이거는 어떤 제조 판매는 기본적으로 재무가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무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호재고, 차트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호재로 정확하게 차트에 반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대미포조선을 잠깐 보죠. 현대미포조선도 지금 약간 조금 매출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그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좀 감소를 했는데, 여기 지금 중공업 여기 지금도 보시면 그렇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조금 적자를 좀 보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런 호재들로 인해서 이슈를 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진입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타이밍을 잡기가 혼자서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갈 거야, 아니면 이거 지금 조정받고 내려올 거야, 이거는 사실 맞추기가, 이걸 맞춘다면 신이겠죠. 물론 저희가 한 2주 3주 전에 이 조선주는 괜찮으니까 편입을 한번 해보시고, 한번 이거를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면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보자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들어오신 분들은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은 이제는 좀 접근하기가 이제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이미 슈팅이 나왔고 추세를 타고는 있습니다만, 단지 이 종목들이 아직도 더 갈 거라고 생각은 해요. 대신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기보다는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적정한 타이밍에 적정한 조정 비율에서 들어가신다고 한다면 재차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라,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네. 한 발만 걸치자면, 네. 원래 스파이더님께서 차트를 줄여보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한 종목만 줄여본다면, 네.
지금 과연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급상승을 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지금 이 정도 부분이면 이제 출발선에 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차트가 지금 화면에 다르지 안 제 얼굴 때문에 보여요. 안 나오는군요. 차트 조금만 옮겨볼게요. 차트를 조금만 옮겨보면 이제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조금만 옮겨서 본다면 이제 출발선에 섰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아직 해서- 아래쪽에 있다는 그러네. 거죠.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더 멀리 보고 싶다라고 이제 뭐 LNG 선을 넘어서 아모니아라든가 뭐 이런 쪽까지 선점을 할 수가 있다면 뭐 지금 LNG 선만 이제 독점을 해서라도 지금 굉장히 점유율을 55%까지 끌어올 수주에 대한 전 세계 이제 선박 수주에 대한 55%까지 끌어올리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단순하게 한국조선해양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 거지만 네. 단순하게 18만 원 부근까지는 이제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만약에 제2의 제3의 암모니아 혹은 뭐 이제 다른 동력까지 제2의 제3의 그런 기술까지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면 다시 그날의 영광을 찾을 가능성도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날의 그렇다고 영광 한다면 되게 멋있네요, 예, 표현이. 그렇다고 네. 한다면 아직도 갈 길이 굉장히 멀다. 많이 남았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 이제 단언하거나 이제 예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그쵸? 이제 네.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기술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가면서 수주 현황을 따져간다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요, 전문가님.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황 기대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해운주랑 또 비교가 될 수가 있는데 해운주만큼의 큰 슈팅은 안 나왔잖아요, 아직? 근데 이 네. 종목, 이 섹터 자체가 사실 엉덩이가 무거운 스타일은 맞아요. 장기적으로 봐야 왜냐면 된다. 네. 지금 사실 이제 수주를 따올 때도 뭐 5척 따왔는데 뭐 200억, 뭐 1,500억 막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따온 거랑 실제로 이제 수주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이양하기까지는 또 몇 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지나가는 과정들 속에서 새로운 수주 혹은 기술력 혹은 이제 분위기라든가 이제 시장까지 다 같이 다 같이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해운 같은 쪽으로 따진다면 운임으로 했을 때는 뭐 오일 값이라든가 그 외에 밖의 요소들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큰 슈팅 파동이 나올 가능성도 높지만 상대적으로 조선 쪽은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묵직한 스타일로 이제 스파이더님처럼 움직이지 않을까 그 생각하고 저 살 많이 빠졌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얼굴이 너무 더 작아지셔가지고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더 멋있어지셨어요. 붓기가 좀 많이 빠졌어요. 저도 일주일 만에 갑자기? 뵀어요. 네? 같이 일하는데 일주일 만에 뵀어요. 요새 얼굴 잘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그리고 방송에서 계속해서 철강주, 건설주, 페인트주, 그리고 조선주까지 관심을 갖자라고 출연하실 때마다 정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진짜 언급하신 대로 시장이 움직였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서 시장 미리 예측도 하시고 큰 수익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시청하시면서 부럽다 하시는 분들 부럽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 아니면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럼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해운주도 있고 요즘에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또 어제는 진짜 철강주의 날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철강주, 해운주, 조선주, 건설주 이 네 섹터 중에서 한 섹터를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섹터가 괜찮을까요? 철강주랑 조선주. 철강주, 조선주, 건설주, 해운주. 이게 네. 뭐 기간 상관없이 가장 최선호하는 섹터를 말하면 되는 건가요? 네. 저는 아마 이전에 나와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 네. 저의 최선호 섹터는 건설 섹터입니다. 건설 그쵸. 플러스 기자재까지. 저는 이거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여태까지 제시해드렸던 종목들이 이제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좀 큰 강한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고 이제 추가적인 부분들을 조금만 더 설명드리자면 저평가되어 이제 해운주보다 더 저평가됐으면 됐고 그리고 지금 실적 개선이 엄청나게 되고 있고 그리고 그전에도 설명드렸었지만 건설 섹터의 그날의 영광은 2007년, 2008년 정도인데 현 시점에 이제 수익 개선된 부분이 그날의 영광이 있었던 시절만큼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반 혹은 반의 반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추가적으로 지금 뭐 얼마 전에 이제 서울시장이라든가 이제 부산시장에 대한 보궐선거는 끝났지만 내년에 지금 이제 대선이 기다리고 있죠. 그 가는 동안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꾸준히 지속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돈을 잘 벌고 있고 저평가되어 있고 정책발까지 받아준다면 이보다 좋은 환경이 그려주어진 이런 섹터가 어디 있겠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제 조금만 더 말을 하자면 보통 그 섹터의 대장급에 이제 위치한 종목들이 이제 일단 먼저 선점을 해주면서 시장의 흐름을 주도를 해줘야 되는데 건설 섹터들은 그 역할을 충분히 대장격에 있는 종목들이 뭐 완벽하게까지는 아니지만 하고는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대장 역할을 하면서 섹터 자체를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줬다면 단순히 건설 섹터를 조금 넘어서서 기자재 쪽이라든가 그쪽까지 다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을 시세를 분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단일 재료가 아니라 이중적인 재료, 복합적인 재료까지 얽혀 있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훨씬 더 버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이쪽 섹터입니다. 와,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쩐지 준비하신 것처럼 술술 근데 이 전부터 네. 제가 갖고 왔었던 종목이 네. 코오롱 글로벌 혹은 KCC 글라스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건설 기자재 쪽이랑 쪽이셨죠. 플러스 알파로 친환경까지 엮여 있었고 지금 차트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자랑해야죠. 차트 움직임이 너무너무 좋았죠. KCC 글라스의 경우에는 네. 제가 언제 제시를 드렸었냐면 전고점 돌파 타이밍에 슈팅 타이밍 잡아가지고 드렸었죠. 여기 이제 전고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시를 해드렸고 이 부분에서 청산을 했기 때문에 명확히 전고점 돌파 슈팅 포인트를 잡아먹은 거죠. 추가적으로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 이제 명확히 매점 라인을 그려드렸었죠. 단기적으로 한다면 22,000원 라인이 1차적인 단기 저항이 될 수는 있으나 22,000원 돌파만 나온다면 25,000원까지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해가지고 1차 목표가가 25,0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익 청산을 하긴 했지만 전부 청산한 게 아니라 절반만 청산을 했죠. 왜? 차트를 조금만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25,000원 돌파 안착을 한다면 어떤 그림이 이어질까요? 아나운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조금 전에 전고점 돌파 슈팅이 나오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었다고 설명했었는데 지금 더 중요한 25,000원 돌파 슈팅이 오늘 나왔죠. 오늘 나오면서 시세 분출이 3만 원 이상까지 잠깐 나왔었는데 25,000원 돌파 안착만 해준다면 추가 슈팅이 충분히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부 청산하지 말고 우리 남은 물량은 미래에 투자하자 해가지고 지금 갖고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시세 분출 나오면서 언제 청산해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저는 공식적으로 청산 신호를 드리지가 않았죠. 왜? 3만 원 이상을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갈 거니까. 그럼요. 네. 25,000원 이제 다시 차트를 조금만 확대해서 본다면 지금 22,000원 돌파 나오면서 다음 저항 라인인 25,000원 슈팅 포인트 도착하면서 1차 목표가 도달했는데 이 또한 돌파 안착만 해준다면 더 큰 파동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시세 분출 한번 나왔지만 청산하지 너무 큰데요. 청산하지 않았습니다. 왜?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윗꼬리만 너무 많이 달았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못지않은 코오롱 글로벌과 KCC 글라스 뒤를 이을 만한 종목을 제가 오늘 갖고 왔죠. 굉장히 자신이 자신 있습니다. 제가 질문 안 있어요.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엄청난 자신감이 큰일 뻔했네요. 질문 안 하셨어도 어차피 제가 이 종목에 대한 브리핑 그래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상무 3부에. 전문가님은 좀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게 뭐냐면 상무 전문가님이 저렇게 자신감을 내비치고 준 주가가 다 갔어.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좀 자신감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어깨에 좀 많이 힘이 들어가셨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긴 한데 아니 그만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준 종목이 잘 갔다라기보다는 갈만한 종목을 드렸고 갈만한 종목이었으니까 갔고 더 갈 거니까 더 좋은 종목 드릴 거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오늘 기대되네요. 네, 그럼요. 정말 기대가 자신 있습니다. 됩니다. 네, 이제 또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종목은 잠시 후 3부에서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3부까지 오늘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끝내야 되나요? 네, 그리고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빨리 안내해 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 아니면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3부에서 또 우리 스파이더님의 강의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쭉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